그날 며느리는 무릎을 꿇고 땅을 쳤습니다. 어머니 제발. 하지만 시어머니는 조용히 등을 돌렸죠. 이젠 다 끝이야. 박순자 씨 68세. 30년을 홀로 살며 아들을 키운 평범한 할머니였습니다. 3년 전 사업에 실패한 아들 부부가 시골로 내려왔죠. 순자 씨는 흔쾌히 집을 내줬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밥 좀 그만 축 내세요. 돈도 안 내시면서. 자기 집에서 이런 말을 들은 순자 씨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해야겠어. 그녀에겐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무료로 누르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누르시고 보시면 재미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은 30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박순자 씨가 38살 되던 해였죠.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내내 순자 씨는 울지 않았습니다. 아니, 울 수가 없었죠. 8살 난 아들 민수가 그녀의 치마를 붙잡고 있었으니까요. 엄마, 아빠는 언제 와? 그 말에 순자 씨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곧 올 거야. 하지만 남편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오지 않을 거라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죠. 장례가 끝나고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순자야, 이 집 팔고 서울로 올라가. 혼자 어떻게 살려고? 애는 어떻게 키울 건데? 시집 식구들한테 맡기는 게 낫지 않겠어? 모두들 걱정이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고개를 저었죠. 아니에요. 전 여기 남을 거예요. 뭐? 이 집도 이 땅도 안 팔 거예요. 그리고 민수는 제가 키울 거예요.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순자 씨는 단호했습니다. 할 수 있어요. 해낼 거예요. 그렇게 순자 씨의 홀로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났습니다. 논에 나가 일했고 밭에 나가 일했죠.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엄마 조금만 기다려. 금방 갈게. 아들은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혼자 숙제를 했고 혼자 잠들었죠. 순자 씨는 그게 가장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불평도 하지 않았죠. 오히려 엄마를 도우려 했습니다. 엄마, 나도 밭에 갈게. 아니야. 넌 공부해. 엄마가 다 할 수 있어. 순자 씨는 아들에게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일했죠. 농사만으론 부족했습니다. 틈틈이 품앗이도 나갔습니다. 남의 집 일도 도왔고 장사도 했습니다. 새벽 시장에 나가 나무를 팔았고 김치를 담가 팔았죠. 순자 씨, 이렇게 일하다간 몸 망가져요. 이웃들이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저 튼튼해요.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온몸이 쑤셨고 허리는 펴지지 않았죠. 하지만 참았습니다. 민수 대학만 보내면 돼. 그것만 하면 돼.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초등학교를 졸업했고 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 입학했죠. 성적은 좋았습니다. 반에서 항상 1, 2등을 했습니다. 순자 씨는 그게 자랑스러웠죠. 엄마, 나 장학금 받았어. 정말? 응. 그러니까 엄마, 이제 조금 쉬어. 민수는 엄마를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엄마는 괜찮아. 넌 공부만 해.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민수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순자 씨는 그날 밤 혼자 울었죠.
여보, 우리 아들 대학 갔어요. 우리 민수가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대학 4년 동안 순자 씨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등록금을 보내야 했고 생활비도 보내야 했으니까요. 엄마, 나 알바할게. 엄마가 너무 힘들어. 안 돼. 넌 공부해. 엄마가 다 보낼 수 있어. 그리고 순자 씨는 정말로 해냈습니다. 민수는 무사히 대학을 졸업했고 서울에서 좋은 직장을 구했죠. 직장을 다니던 민수는 매주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잘 지내? 응. 엄마는 괜찮아. 넌? 나도 좋아. 엄마, 다음 주말에 내려갈게. 민수는 효자였습니다. 명절이면 빠짐없이 내려왔고 용돈도 보냈죠. 순자 씨는 그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엄마, 나 결혼할 것 같아. 뭐? 순자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수가 웃으며 말했죠. 좋은 사람 만났어. 다음 주에 데려갈게. 순자 씨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기쁘기도 했고 떨리기도 했죠. 내 아들이 장가를 가다니. 다음 주 민수가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김지혜였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김지혜라고 합니다. 지혜는 밝게 웃었습니다. 첫인상이 좋았죠. 예의 바르고 말도 곱게 했습니다. 어머니, 잘 모시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순자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고마워요. 우리 민수 잘 부탁해요. 그렇게 결혼식이 치러졌습니다. 순자 씨는 평생 가장 행복한 날이었죠. 이제 민수도 가정을 꾸렸구나. 이젠 내 할 일은 다 한 것 같아. 결혼 후 민수 부부는 서울에서 잘 살았습니다. 가끔 전화가 왔고 명절엔 내려왔죠. 순자 씨는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였을까요? 지혜의 목소리가 조금씩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명절엔 못 내려갈 것 같아요. 왜? 바빠서요. 그래. 괜찮아. 순자 씨는 이해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바쁘니까요. 그런데 그 뒤로도 계속 같은 말이 반복되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이번에도. 괜찮아. 너희들 편한 대로 해. 순자 씨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죠.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그땐 몰랐습니다. 그 평범한 인사가 마지막 진심 어린 인사였다는 걸 말이죠. 행복은 그렇게 조용히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천천히 말입니다. 그날은 평범한 가을 오후였습니다. 순자 씨는 마당에서 고추를 말리고 있었죠. 햇살이 따스했고 바람이 부드러웠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엄마,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뭔가 달랐죠. 힘이 없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엄마, 나 사업이 안 됐어. 순자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뭐? 빚이 많이 생겼어. 집도 빼앗길 것 같고.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자 씨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죠. 얼마나 됐는데? 2억 넘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시골로 내려와. 여기서 다시 시작하면 돼. 엄마, 진짜 괜찮아. 엄마가 다 있잖아. 그렇게 아들 부부는 시골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민수 부부가 도착했습니다. 짐이 많았습니다. 트럭 한 대 가득이었죠. 순자 씨는 마당에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와. 힘들었지? 어머니. 지혜는 눈가가 붉었습니다. 울었던 것 같았죠.
순자 씨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죄송해요, 어머니. 이렇게 폐를 끼쳐서. 무슨 소리야. 가족인데. 순자 씨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집안 구조를 바꾸기 시작했죠. 큰 방은 민수 부부에게 내줬습니다. 햇볕이 잘 들고 넓었으니까요. 순자 씨는 작은 방으로 옮겼습니다. 창문도 작고 좁았지만 괜찮았죠. 엄마 미안해. 내가. 됐어. 엄마는 이 방이 편해. 작은 게 오히려 아늑하잖아. 민수는 미안해했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웃으며 괜찮다고 했죠. 처음 한 달은 평화로웠습니다. 지혜는 집안일을 도왔고 밥도 함께 먹었습니다. 순자 씨는 기뻤죠. 가족이 함께 있으니 좋구나. 하지만 두 번째 달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순자 씨가 부엌에 들어가면 지혜가 슬쩍 자리를 비웠습니다. 어머니, 잠깐 나갔다 올게요. 응, 그래.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별일 아니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자주 그런 일이 생겼죠. 순자 씨가 거실에 앉으면 지혜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함께 TV를 보자고 하면 피곤하다며 거절했죠. 지혜야, 같이 드라마 볼까? 아니요, 어머니. 저 좀 쉴게요. 그래. 순자 씨는 혼자 TV를 봤습니다. 왠지 모를 쓸쓸함이 밀려왔죠. 그리고 식사 시간이 더 이상했습니다. 예전엔 함께 식탁에 둘러앉았는데 이젠 지혜가 먼저 먹고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먼저 드세요. 저 배불러요. 벌써? 조금밖에 안 먹었는데. 괜찮아요. 지혜는 설거지를 하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순자 씨는 혼자 밥을 먹었죠. 민수는 출퇴근 때문에 일찍 나가고 늦게 들어왔습니다. 외로운데. 순자 씨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죠. 세 번째 달이 되자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순자 씨가 냉장고를 열면 지혜가 힐끔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뭐 찾으세요? 아니, 그냥 물 좀. 아, 네. 대답은 친절했지만 표정은 달랐습니다. 뭔가 불편해하는 것 같았죠.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순자 씨가 저녁 준비를 하려고 부엌에 갔습니다. 그런데 지혜가 먼저 와 있었죠. 어머니,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할게.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지혜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물러났죠. 그래. 그럼 부탁할게. 그날 저녁 식탁에 오른 반찬은 달랑 2가지였습니다. 김치와 계란 프라이뿐이었죠. 순자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엔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 저렇게 대할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순자 씨는 장을 보러 읍내에 나갔습니다. 시장을 둘러보고 과일도 샀죠. 민수가 사과 좋아하는데 과일 가게를 나오는데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혜였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있었죠. 카페 테라스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사진도 찍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멈춰 섰습니다. 저렇게 웃을 수도 있구나. 집에선 한 번도 그렇게 웃는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무표정하거나 피곤해 보였죠.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나한테만 저렇게 대하는 거구나. 집에 돌아온 순자 씨는 말이 없었습니다. 저녁을 먹을 때도 TV를 볼 때도 조용했죠. 민수가 물었습니다. 엄마, 어디 아파?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 나한테만 저럴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지혜가 자신을 부담스러워한다는 걸 말이죠. 아니, 부담을 넘어서 싫어하고 있다는 걸. 순자 씨는 그때 알아차렸어야 했습니다. 그 미소가 진심이 아니었다는 걸요. 하지만 그녀는 참기로 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균열은 이미 시작되었고 점점 커져가고 있었으니까요. 넷째 달이 되었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순자 씨는 최대한 조용히 지냈죠. 아침엔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었고 낮엔 밭에 나가 있었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을 줄였습니다. 지혜와 마주치는 게 불편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밭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녁 7시쯤이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지혜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어디 갔다 오세요? 응, 밭에. 저녁은요? 아, 나 먹을게. 순자 씨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밥솥을 열었죠. 그런데 밥이 거의 없었습니다. 바닥에 얇게 남아있을 뿐이었죠. 순자 씨는 아무 말 없이 그 밥을 퍼담았습니다. 반찬도 거의 없었습니다. 김치만 조금 남아있었죠.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거실에선 TV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혜가 웃으며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죠. 순자 씨는 혼자 식탁에 앉아 찬밥을 먹었습니다. 이게 내 집인데. 그런 생각이 스쳤지만 곧 지웠습니다. 며칠 후 지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말씀 좀 드릴 게 있어요. 응, 뭔데? 순자 씨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지혜가 팔짱을 낀 채 다가왔죠. 요즘 식비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 네. 저희 형편이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아껴 드세요. 순자 씨는 손을 멈췄습니다. 내가 많이 먹는 것 같아? 아니, 그게 아니라요. 그냥 전체적으로 줄이자는 거죠. 지혜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순자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네, 알았어. 그날부터 순자 씨는 하루 두 끼만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은 거르고 점심과 저녁만 간단히 먹었죠. 그마저도 조금씩만 먹었습니다. 민수는 몰랐습니다. 그는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으니까요. 공사판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며 빚을 갚고 있었죠. 순자 씨는 아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알면 마음 아파할 거야. 그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드물게 민수가 집에 있었죠.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을 예정이었습니다. 지혜가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삼겹살을 구웠고 상추도 준비했죠. 냄새가 좋았습니다. 밥 먹어요. 지혜가 불렀습니다. 민수가 먼저 식탁에 앉았고 순자 씨도 조심스럽게 앉았죠. 오늘 오랜만에 고기네. 어머니도 많이 드세요. 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자 씨도 웃었죠. 그래, 고마워. 순자 씨가 고기 한 점을 집었습니다. 밥 위에 올려놓고 먹으려는데 밥 좀 그만 축내세요. 갑자기 지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순자 씨는 손에 든 젓가락을 멈췄고 민수는 깜짝 놀라 아내를 쳐다봤죠. 뭐라고? 순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혜는 얼굴을 붉히며 계속 말했죠. 매일 드시는 게 얼마나 드는데요? 저희도 힘들다고요. 지혜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민수가 말렸지만 지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요? 사실이잖아요. 돈도 안 내시면서 매일 밥 먹고 전기 쓰고 물 쓰고
우리가 어떻게 사는데? 당신 제발. 민수가 다급하게 말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순자 씨는 젓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손이 떨렸죠. 내가 밥을 축낸다고?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지혜는 비웃듯 대꾸했죠. 당연하죠. 얹혀 사시면서 당연한 것처럼 드시잖아요. 지혜야.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내를 막지는 못했죠. 아니, 막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아들도 같은 마음이구나. 순자 씨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잘 먹었어. 어머니. 민수가 불렀지만 순자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으로 들어갔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텅 빈 기분이었죠. 내 집인데 30년을 지켜온 집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혼자서 악착같이 지켜낸 집이었죠. 그 집에서 밥을 축낸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기 돈으로 산 쌀로 지은 밥을 먹었는데 밥을 축낸다고 했습니다. 순자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밝고 둥근 달이었죠. 여보, 나 어떻게 해야 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죠. 그날 이후 순자 씨는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민수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밥 먹어. 제발. 괜찮아. 배 안 고파. 엄마. 들어가. 난 괜찮아. 나흘째 되는 날 순자 씨는 현기증이 났습니다. 일어서려다 휘청거렸죠. 이러다 정말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할 것 같았죠. 이렇게 끝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나흘 밤 순자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죠.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죽을 순 없어. 30년을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아들을 위해, 이 집을 위해 살았죠. 그런데 이렇게 끝날 순 없었습니다. 안 돼. 순자 씨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대로 끝낼 순 없어. 그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옷장을 열었죠. 오래된 서류 가방이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그 가방을 꺼냈습니다. 이제 말해야 할 때야.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등을 돌렸죠. 하지만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순자 씨에겐 아직 꺼내지 않은 카드가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카드는 모든 걸 뒤바꿀 만한 것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서류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오래된 가방이었죠. 가죽이 낡고 모서리가 헤어져 있었습니다. 30년을 함께한 가방이었습니다. 천천히 지퍼를 열었습니다. 서류들이 가득 들어 있었죠. 토지 등기부등본, 통장 사본, 농협증서, 예금증서. 순자 씨는 그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 바라봤습니다. 참, 오래됐네. 가장 오래된 서류는 28년 전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2년 후 처음으로 땅을 산 날의 등기부등본이었죠. 순자 씨는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28년 전 봄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부동산을 지나쳤습니다. 우연히 창문에 붙은 매물 광고를 봤죠. 밭 300평, 500만 원의 금매. 500만 원. 그녀에겐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악착같이 모은 돈이 딱 그 정도였죠. 순자 씨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사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이 됐습니다. 그 돈은 민수의 학비로 쓸 예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땅은 배신하지 않아. 남편이 살아있을 때 자주 하던 말이었습니다.
순자야, 땅은 배신 안 해. 묵묵히 있다가 때가 되면 값을 해줘. 순자 씨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그 밭을 샀습니다. 500만 원을 다 써서 산 첫 번째 땅이었죠. 사람들은 말렸습니다. 순자 씨 미쳤어? 그 돈으로 애 학원이라도 보내지. 밭 사서 뭐해?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하지만 순자 씨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전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 그 밭을 읽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죠. 5년 후 그 땅은 2천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거구나. 땅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품팔이로 번 돈을 모았고 농사로 번 돈을 모았죠. 그리고 조금씩 땅을 샀습니다. 처음 산 밭 옆에 논을 샀습니다. 그 다음엔 뒤편에 이멸을 샀죠. 10년이 지났습니다. 순자 씨가 소유한 땅은 3,000평이 넘었습니다. 시골 땅이었지만 값어치는 있었죠. 15년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씨, 땅 많이 샀다던데? 그러게. 돈이 어디 있대? 순자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조금밖에 없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진실을 말하지 않았죠. 아무도 몰라도 돼. 나만 알면 돼. 통장도 여러 개 만들었습니다. 농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조금씩 나눠서 저축했습니다. 한 곳에 몰아두지 않았죠. 왜 이렇게 하세요? 은행 직원이 물었습니다. 순자 씨는 웃었죠. 그냥요. 이게 편해서요. 사실은 달랐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기가 얼마나 가진 사람인지 말이죠.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순자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자랑하고 싶지 않아서였어. 돈을 자랑하는 건 순자 씨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사는 게 좋았죠.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민수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아들이 대학을 다닐 때였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전화를 걸었죠. 엄마, 나 알바 그만둘게. 왜? 친구들이 놀자고 하는데 나만 알바한다고 못 간대. 미안해, 엄마. 순자 씨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민수를 힘들게 하고 있구나. 그날 이후 순자 씨는 더 숨기기로 했습니다. 자기가 힘들다는 걸, 돈이 부족하다는 걸,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엄마는 돈 많아. 넌 하고 싶은 거 다 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땐 정말 힘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순자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일했죠. 민수가 편하게 대학을 다니고 편하게 취직하고 편하게 결혼하기를 바랐습니다. 내가 짐이 되면 안 돼. 절대로.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순자 씨가 가진 것은 이제 상당했습니다. 집과 대지 씨가 12억 원, 논밭과 임야 씨가 8억 원, 예금과 적금 3억 원, 총 23억 원. 평생을 모은 돈이었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한 결과였죠. 순자 씨는 서리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다 민수 주려고 했는데 원래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자기가 죽으면 이 모든 걸 아들에게 주는 것. 유언장도 써놨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어뒀죠. 민수는 효자니까 잘 쓸 거야.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잘 모르겠네. 순자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순자 씨는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위해 산 걸까? 30년간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옷도 제대로 사입지 않고 모든 걸 참았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그런데 지금 그 가족에게 밥 축낸다는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 살아야겠어. 30년간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젠 자기 자신을 위해 살고 싶었죠. 그래. 이제 내 인생이야. 순자 씨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내일 말할 거야. 진실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얼마나 가진 사람인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할 건지. 순자 씨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그날 이후 그녀는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죠. 30년을 혼자 살아낸 사람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수 있었습니다. 조용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5시였죠.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평소에 입지 않던 깨끗한 옷이었습니다. 남편 장례식 이후 처음 꺼내 입는 옷이었죠. 거울을 봤습니다. 68세의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굽은 허리.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죠. 좋아. 이제 시작이야. 순자 씨는 서류 가방을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직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죠. 거실 테이블에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서류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토지 등기부등본, 예금 잔액 증명서, 적금 통장 사본, 농협증서, 우체국 예금 증서, 하나씩 차례대로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30년의 기록이었습니다. 오전 8시쯤이었습니다. 지혜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진 채였죠. 하품을 하며 부엌으로 가려다가 멈췄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뭔가 가득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지혜는 호기심에 다가갔습니다. 서류들이었습니다. 처음엔 무심코 봤습니다. 하지만 곧 눈이 커졌죠. 이게 손을 뻗어 서류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토지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소유자 박순자, 지목 전바, 면적 1200평, 순자 씨 이름이었습니다. 어머니 땅이 이렇게 넓었어? 다른 서류도 집어들었습니다. 또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이번엔 논이었죠. 소유자 박순자, 면적 2000평, 지혜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서류는 예금 잔액 증명서였습니다. 예금주 박순자, 잔액 1억 2735만 4220원. 1억 2천? 지혜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다른 통장을 봤습니다. 잔액 8,544만 2,100원. 또 다른 통장. 잔액 9,412만 8,750원. 지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순자 씨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손에 차를 들고 있었죠. 응, 일어났구나. 순자 씨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혜가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순자 씨는 차분히 대답했죠. 내 재산 목록이야. 재산 목록? 응, 평생 모은 거지. 순자 씨는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차를 한 모금 마셨죠. 지혜는 다시 서류들을 뒤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집과 대지 등기부등본 시가 12억 원 상당, 논 3필지 총 3,500평, 밭 2필지 총 2,200평, 임야 4,000평. 이게 다 어머니 거예요? 응. 그럼 이 집도 내 거지. 당연히.
지혜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그럼 땅값이 아마 8억쯤 될 거야. 요즘 땅값이 올라서. 순자 씨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지혜는 다음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통장 사본들이었죠. 예금이 3억? 응. 여러 곳에 나눠뒀어. 농협, 우체국, 새마을 금고. 다 합치면 그 정도 돼. 지혜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럼 총 23억 정도 되겠지. 순자 씨는 차를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지혜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23억.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30년 모았어. 하루도 쉬지 않고. 순자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할 필요 없었으니까. 하지만, 그리고 궁금했거든. 순자 씨는 지혜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가 돈이 있다는 걸 알면 너희들이 날 다르게 대할까? 아니면 똑같이 대할까? 지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순자 씨는 씁쓸하게 웃었죠. 이제 답을 알겠네. 그때 민수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 말을 멈췄습니다.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아내. 테이블 위에 가득 펼쳐진 서류들. 엄마, 이게 뭐예요?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서류를 집어들었죠. 그리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내 거야, 민수야. 순자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원래는 다 너한테 주려고 했어. 내가 죽으면. 엄마, 유언장도 써뒀어. 모든 재산을 아들 최민수에게 상속한다고. 민수는 서류를 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생각이 바뀌었어. 순자 씨는 차를 다 마시고 찻잔을 내려놨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일인가 싶어서 말이야. 30년 동안 난 너만 생각하고 살았어, 민수야. 순자 씨의 목소리에 떨림이 묻어났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지.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끊어져도 참았어. 민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 옷도 제대로 못 사 입었지. 다 아껴서 땅 사고 돈 모았어. 엄마, 미안해. 미안하긴. 난 행복했어. 너를 위해 사는 게 행복했으니까. 순자 씨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밥 축낸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말이야. 지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죠.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알아.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도 힘들었겠지. 빚도 있고 형편도 어렵고. 정말 죄송해요. 지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말이야, 지혜야. 순자 씨가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 집에서 내 돈으로 산 밥을 먹는 나한테 밥 축낸다고 할 순 없는 거야. 지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서류를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제가 지혜를 제대로 못 말렸어요. 너도 같은 마음이었잖아, 민수야. 순자 씨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지혜가 그렇게 말할 때 넌 말리지 않았어. 아니, 말리지 못했지. 민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순자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알겠지. 내가 누군지. 진실은 그렇게 드러났습니다. 30년간 숨겨왔던 모든 것이 말이죠. 그리고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말입니다. 순자 씨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죠. 민수야, 지혜야. 내 말 잘 들어. 두 사람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자 씨는 그들을 차례로 바라봤죠. 원래는 이 모든 걸 너희에게 주려고 했어. 엄마, 조용히 해. 내 말 끝까지 들어. 민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집도 땅도 돈도 다 너희 거였어. 내가 죽으면 자동으로 넘어가게 해놨지. 순자 씨는 테이블 위의 서류를 천천히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요즘 생각을 많이 했어. 어머니.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지만 순자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게 과연 옳은 일인가? 내가 평생 모은 걸 날 밥 축낸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줘도 되는가?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정말. 됐어. 순자 씨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사과는 이미 늦었어. 순자 씨는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봐. 테이블 위에 종이를 펼쳤습니다. 청구서였습니다. 뭐예요 이게? 지혜가 물었습니다. 순자 씨는 차분히 설명했죠. 밥값이랑 방 사용료야. 예, 내가 말했잖아. 밥값을 내라고. 그래서 계산해봤어. 순자 씨는 종이를 가리켰습니다. 하루 세끼 1인당 10,000원씩. 두 사람이니까 6만 원. 어머니, 3개월이면 540만 원이야. 반찬가, 전기세, 수도세 포함하면 한 700만 원 정도 되겠네. 지혜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방 사용료. 순자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 집 평수가 40평이야. 이 동네에서 40평이면 월세가 한 150만 원은 받을 수 있어. 3개월이면 450만 원. 관리비 별도고. 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설마. 왜? 이상해? 밥값 내라며? 그럼 월세도 내야지. 순자 씨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총 1,150만 원. 다음 주까지 입금해. 그리고 순자 씨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이 집 팔 거야. 뭐라고요?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집을 팔겠다고. 안 돼요. 이 집은 내 집이야, 민수야. 내 명의고 내가 평생 지켜온 집이지. 순자 씨는 단호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팔고 싶으면 파는 거야. 엄마, 제발. 생각 좀 해봐요. 우린 갈 데가 없어요. 나도 없어. 순자 씨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도 이 집에서 쫓겨나는 기분으로 살았어. 눈치 보면서 밥 먹을 때마다 미안해하면서. 어머니, 그러니까 이젠 내 차례야. 내가 편하게 살 차례지. 지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말 안 할게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고개를 저었죠. 지혜야, 내가 한 말은 지울 수 없어. 어머니, 그 말을 들었을 때 난 이미 죽은 것 같았어. 순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집에서, 내가 평생 지켜온 집에서 밥 축낸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말이야. 그래서 결정했어. 순자 씨는 서류를 가방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난 요양원에 들어갈 거야. 엄마, 민수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왜요? 왜 요양원에 가려고 해요? 여기 있어봤자 불편하잖아. 너희도 나도. 아니에요, 엄마. 우리. 민수야. 순자 씨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넌 착한 아이야. 효자지. 그건 알아. 그럼. 하지만 넌 날 지키지 못했어. 민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혜가 나한테 그렇게 말할 때 넌 막지 못했잖아. 죄송해요, 엄마. 됐어. 이미 지나간 일이야. 순자 씨는 가방 지퍼를 닫았습니다.
난 혼자가 편해. 30년을 혼자 살았으니까. 순자 씨는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지혜가 물었습니다. 순자 씨는 신발을 신으며 대답했죠. 부동산, 집 내놓으러. 안 돼요. 지혜가 달려와 순자 씨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제발, 제발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땅을 치며 울었습니다. 진심으로 후회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순자 씨는 천천히 팔을 떼어냈습니다. 지혜야, 예. 내가 돈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후회하는 거지? 아니에요, 어머니. 진짜 솔직하게 말해봐. 내가 가난한 할머니였으면 지금 이렇게 울었을까? 지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순자 씨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것 봐. 대답 못하잖아. 어머니. 됐어. 나도 이제 지쳤어. 순자 씨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다음 주까지 돈 입금해. 그리고 집 나갈 준비해. 엄마. 민수가 불렀지만 순자 씨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고 나오는 순자 씨. 햇살이 따사로웠습니다. 마당에 핀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죠. 순자 씨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후. 가슴이 뻥 뚫린 기분이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해방감이었죠. 이제 자유야. 순자 씨는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어귀로 향했습니다. 부동산이 있는 곳으로. 뒤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혜와 민수의 목소리였죠. 하지만 순자 씨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젠 내 인생이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며느리는 땅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순자 씨는 돌아보지 않았죠. 드디어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처음으로 제대로 된 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녀의 자리로 말입니다. 순자 씨는 집을 팔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에 갔다가 그냥 돌아왔죠. 아직? 아니야. 집을 팔면 정말 끝이었습니다. 돌아갈 곳이 없어지는 거였죠. 순자 씨는 그 대신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읍내에 있는 작은 아파트를 전세로 얻었습니다. 20평짜리 원룸이었죠. 창문이 크고 햇볕이 잘 들었습니다. 여기가 좋네. 순자 씨는 빈 방을 둘러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이불 한 채, 그리고 서류 가방. 그게 전부였죠. 이사를 마친 날 밤 순자 씨는 창가에 앉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낯설었지만 나쁘지 않았죠. 이제 진짜 혼자구나.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죠.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만의 공간이 생긴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엄마, 어디 있어? 집에 아무도 없는데. 난 나왔어. 어디로? 읍내. 작은 집 얻어서 살아. 뭐? 엄마, 무슨 소리야? 돌아와. 안 돌아가. 순자 씨는 단호했습니다. 난 여기가 좋아. 편해. 엄마.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찾아갈게. 주소 알려줘. 필요 없어. 엄마, 제발. 민수야. 순자 씨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너도 내 인생 살아. 나한테 신경 쓰지 말고. 하지만 끊을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참았죠. 이게 맞는 거야. 지혜는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요. 순자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부끄러워서 전화하지 못하는 거라고. 그래. 그것도 당연하지. 사과한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매일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밥은 먹었어? 응. 몸은 괜찮아? 괜찮아. 엄마, 보고 싶어. 그래. 순자 씨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보고 싶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죠. 조금만 더. 시간이 필요해. 2달째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목소리가 침울했죠. 엄마, 왜? 무슨 일 있어? 나 지혜랑 헤어지기로 했어. 순자 씨는 침묵했습니다. 이혼해. 같이 살 수가 없어. 엄마한테 그렇게 한 사람이랑.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매일 싸웠어. 왜 엄마한테 그랬냐고. 지혜는 변명만 하고. 민수야, 결국 어제 합의했어. 다음 주에 서류 쓰기로. 순자 씨는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게 너한테 맞는 길이면 그렇게 해. 미안해, 엄마. 내가 잘못 봤어. 지혜를. 됐어. 이미 지나간 일이야. 엄마, 잘 생각했어. 넌 더 좋은 사람 만날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 순자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불쌍한 아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미 깨진 관계는 돌이킬 수 없으니까요. 3달이 지난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순자 씨는 문을 열었습니다.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훨씬 말라 보였습니다. 수염도 자라 있었고 눈가엔 다크서클이 깊었죠. 엄마, 어떻게 여길 알고? 부동산에 물어봤어. 어머니 명의로 전세 계약한 곳. 민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현관 앞에서요.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엄마를 지키지 못했어. 일어나. 안 돼. 용서받을 때까지 안 일어날 거야.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지혜가 그렇게 말했을 때 내가 막았어야 했어. 화를 냈어야 했어. 민수야. 근데 난 아무 말도 못했어. 겁쟁이처럼. 순자 씨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이번엔 정말 진심이었죠. 일어나, 민수야. 엄마, 들어와. 차라도 마시자. 순자 씨는 아들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작은 방에 둘이 앉았습니다. 순자 씨가 차를 내왔습니다. 엄마, 나 다시 시작할게. 민수가 말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많이 생각했어.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그래. 엄마 없이는 못 살아. 정말이야. 민수는 순자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돌아와줘. 제발. 순자 씨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조건이 있어. 뭐든지 할게. 서로 존중하는 거야. 난 내 엄마지만 동시에 한 사람이야. 알았어. 내 의견을 무시하지 마. 내 공간을 침범하지 마. 그리고 순자 씨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다시는 나한테 눈치 주지 마.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 엄마. 한 달 후 순자 씨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큰 방은 여전히 순자 씨의 방이었습니다. 민수는 작은 방을 썼죠. 엄마, 불편하지 않아? 아니, 이게 맞아. 순자 씨는 환한 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당에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매일 출근 전에 인사를 했습니다. 엄마, 다녀올게. 그래. 조심해서 가. 퇴근하면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둘이서요. 대화도 많아졌습니다. 예전엔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눴죠. 엄마, 오늘 회사에서. 그래, 재밌었겠다.
순자 씨는 웃으며 들었습니다. 아들도 웃었죠. 행복했습니다.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순자 씨는 마당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옆에 앉았죠. 엄마, 묻고 싶은 게 있어. 뭔데? 왜 그때 진실을 말했어? 그냥 참을 수도 있었잖아. 순자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참는 게 미덕은 아니야, 민수야. 응? 사람은 존중받아야 해. 가족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 아니지.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순자 씨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야. 남을 위해서만 살 순 없어. 엄마, 너도 그래. 내 인생 살아. 누구 눈치 보지 말고. 순자 씨는 아들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게 진짜 잘 사는 거야. 그날 이후 그 집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유가 생겼습니다. 웃음이 늘었죠. 순자 씨는 다시 마당에 꽃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저녁마다 어머니와 산책을 했습니다. 엄마, 저기 꽃 예쁘다. 그러네. 코스모스야. 엄마 좋아하는 꽃이지? 응. 바람에 흔들려도 쓰러지지 않잖아. 두 사람은 웃으며 걸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죠. 순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거창하지도 않았죠. 그저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웃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 집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사람만이 그 문을 열 수 있었죠. 순자 씨는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자기 집에서 자기 방식대로.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죠. 따뜻하게 바람처럼요. 여러분, 순자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가장 가까운 사람을 가장 함부로 대하곤 하죠. 가족이니까 괜찮겠지. 이 정도는 이해해 주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게 당연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존중하고 더 소중히 대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순자 씨는 30년을 참았습니다. 아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죠. 하지만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진짜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남을 위해서만 살 순 없어요. 나 자신도 소중하니까요. 물론 가족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나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것. 그게 진짜 가족이 아닐까 싶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고 계신가요? 혹시 지금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용기를 내보세요. 순자 씨처럼 말이에요. 너무 늦기 전에 내 목소리를 내는 거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순자 씨의 선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지,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다음에는 또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뵐지 저도 벌써 기대가 됩니다. 알림 설정해 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 바로 알려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힘든 일이 있으셔도 오늘 하루만큼은 편안한 마음으로 주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도 순자 씨처럼 당당하게 사세요. 그게 여러분이 받아야 할 존중이니까요. 안녕히 계세요.